모든 변화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본 그날,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이 엄마 그대로다. 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 자신은 알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고 매일이 즐겁다. 다가올 내일이 더 기대된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임다혜 작가님의 다음 책이 기대되네요. 저는. 임다혜 작가님께서 방금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에 에필로그를 읽어주셨습니다. 저희 2부에도 되게 재밌는 게 임다혜 작가님의 그 1000벌의 옷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네, 그게 제일 그리고 궁금해요. 우리는 최소한의 옷은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책에서 이미지 메이킹 관련해서 나 자신을 좀 제대로 아는 법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사회초년생들이 옷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야지 오래 입고 좀 낭비하지 않는 옷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할 얘기 많네요. 저는 네.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런 오래 입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좀 다양하게 다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더 네.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시행착오를 같아요. 겪어라. 아. 야, 멋지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37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지. 자기가 뭘 하면 예쁜지 알거든. 뭐 이러면서 근데 돈도 있고 어디선가 들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자기가 뭘 했을 때 괜찮은지 알게 되는 나이거든. 뭐 이러면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서 들었나 네. 봤나. 제가 들은 말인지 어디서 들은 말인지 그런 얘기 어. 든 것 같아요. 제일 좀 뭔가 원숙하게 원숙은 아니고 노사님이 37도 제일 많이 했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이제 어떻게 꾸미면 어. 예쁜지 제일 잘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경험을 많이 하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좀 실용적인 팁 같은 거 없어요? 그 청경님의 드레스 코드 책에도 앞부분에 맞아, 나오는 맞아. 게 네. SPA 브랜드는 어떤 터치가 없으니까 가서 한번 내가 뭐 평소에 이거 절대 안 입을 스타일이야 했던 것까지 한번 다 입어보라고. 그냥 가서 보고 입어봐라. 사진 찍어보고 아니면 그 기록을 남겨보고. 네. 일단 사지 않더라도. 네네네. 그럼 그 천계영 작가님의 그 아까 방금 제목이 뭐라고 드레스 했죠? 코드. 드레스 코드. 저도 그 만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만화예요? 네. 네, 천계영 작가님의 그 작가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만화 작가. 네. 오디션 원플러그도 보이로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아, 드레스 네. 코드라는 다른 책이 있거든요. 네네. 아. 사회 초년생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네. 책이 제일 좋았던 점은 그분이 그런 원래 야상만 있고 꾸미지 않는 모습에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온갖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맞아요. 마지막에 결국 야상을 입은 이 모습이 사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모습이었구나 하고 딱 끝나요. 이게 과거와 나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지만 아는 거죠.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입은 게 아니고 나는 이 모든 과정, 내 머릿속에서 또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선택한 옷이 아닌 같은 옷이라도 만족감이 다른 거죠. 저도 20대 분들 이제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되지? 나의 스타일은 뭐지? 찾아 나가시는 분들께는 인터넷 쇼핑보다는 꼭 입어보고 핏을 보고 사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진짜 입어봤을 때 마음에 들고 그런 옷이 나에게 남는 옷인데 인터넷에서 보고 이미지로 산 옷들은 잘 안 입게 되거나 내가 생각한 핏이랑 너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입어보고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인터넷에서 사버렸구나. 근데 꼭 입어보고 사야지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의 문제점은 네.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일반 브랜드보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브랜드가 L이다. 그럼 여기서 전 평소에는 M이나 S도 입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그 표준이 없이 좀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보다는 확실하게 좀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국내랑 해외 옷이랑 이게 L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브랜드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네네네. 핏도 다르고 뭐 바지 길이도 다 다르고 입다 보면은 나에게 맞는 브랜드도 또 알게 되고요. S, M, L 이런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줄자로 재봐서 어차피 상세 사이즈가 인터넷 쇼핑몰에 나오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쇼핑에도 심오한 이런 네.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 저는 바로 반품 보내요. 그 택배비를 제가 그냥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네. 그 택배비를 물더라도 내가 가서 입어보고 뭐 하는데 비용과 시간 생각하면 이거는 괜찮아라고 생각. 물론 안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아닌 옷을 또 껴 넣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반품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여기 챕터 중에 제목에 쇼핑 전에 나를 먼저 알자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여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게 단계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옷 안 사기 단계고 여기에 보면 세부 내용으로 옷 안 사기, 운동하기, 데일리룩 기록하기 이 일부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2단계가 이제 남길 옷 고르기입니다. 4개의 과정이 있는데 남길 옷의 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매달 외출복 2세트를 미리 골라놓고 네 번째가 잡지, 인터넷, 사진을 참고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단계까지 정리하시고 얘기하는 거 어때요, 우리? 네, 3단계 마지막 단계는 네. 나머지 정리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옷의 90%를 정리하라. 가능한 거죠. 네. 아 이게 저니까 90%. 벗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옷이 몇천 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1000벌에서 90%면 한 900벌, 100벌 남으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한 옷을 판매 또는 기부를 하라. 이 부분 그런 되게 내용이 좋았었어요. 맞아요. 네. 2단계로 다시 가서 남길 옷 고를 때 이제 남길 옷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 저 이 4단계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사실 외출복을 미리 찍어 놓는 거예요. 아, 내가 매일 뭐 입을지. 왜냐면 제가 강박적으로 나는 한 사람이니까 외출할 때 이 옷을 입었으면 다음날 외출은 다른 옷을 입어야지 뭔가 다른 옷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다르면 사실 같은 옷을 입어도 네, 맞아요. 모르는데 네. 그냥 찝찝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어. 그럼 꼭 결혼식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입고 나갈 옷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 사야겠다 이 흐름으로 거의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나는 입을 옷이 있다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그 왜 2세트냐면요. 하나는 정장을 입어야 되는 때가 있고 약간 캐주얼을 입어도 되는 때가 있으니까 목적에 맞춰서 일단 하나씩을 준비해 놨다가 그때 되면 일단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다를 때는 그 옷을 한 번 더 입고 한 번 더 입고 한 번 해보면 의외로 외출을 한 달에 막 20번씩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출근할 때도 그렇게까지 막 바꿔 입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같은 옷 입으면 뭐 어떤가요? 네네. 네. 그 같은 옷 입으면 뭐 어때라는 생각을 갖기까지 가장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출복을 미리 정해놓는 거. 그 생각을 갖는 게 어려운 거였군요. 아, 네네. 아니, 왜냐면 전 지난주에도 이거 있고 이번 주에도 뭐 풍백 작가님 오시고 지난주에는 김민식 PD님 모셨잖아요. 다른 분들이잖아요. 어차피 두 분은 배경 같은 분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주인공만 바뀌면 뭐 아무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전 늘 하고 있거든요. 제 남편이 약간 비슷한 네. 스타일인데 네. 남편은 그래픽 카드를 종류별로 사요. 이 게임에는 이 그래픽 카드를 써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저는. 뭔가 네. 자기만의 다들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재밌다.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심각하네요. 화질이 이 정도로 안 된다고 막. 네네네. 저는 여기 책 속에 있는 또 책 그 내용 중에 네. 107페이지에 네. 그 옷을 살 만한 돈이 있어도 그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옷이 가진 본래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넉넉하게 걸어둘 만큼 충분한 크기의 옷장이 있고 신발도 꼼꼼히 손질해가며 오래 신는 편이라든가 하는 성향이나 시간, 공간에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어울리는 옷인 것이지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으면 단순히 쉽게 브랜드의 옷을 사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공간이나 또 그에 걸맞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갖춰줘야지 그 옷을 살 자격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즐길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 되게 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줄을 쳤는데 네. 그 바로 밑에 이제 옷은 내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같이 썼는데 네. 그냥 그 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좀 싼 옷을 많이 샀다고 얘기해서 네네네. 어느 분도 질문 주셨거든요. 명품은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명품을 많이 사는 게 고민이에요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명품 브랜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영화 네. 중에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뭐냐면요. 그 주인공이 나는 패션은 관심 없고 난 머리를 채우겠어 막 이런 스타일인데 맞아요. 파란색 옷을 입고 먼저 봤을 때 그 스웨터. 미란다가 이 스웨터 이 색깔은 어느 디자이너가 지금 맞아,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지금 네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다. 싸구려 스웨터지만 이 색깔 옷이 네 앞에 놓여져 있게 됐고 네가 입게 된 거다. 사실은 이 패션 같은 것도 상위의 그 1, 2%가 움직이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다 디자이너의 철학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책도 뭐 샤넬이나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의 과거 행적부터 이 브랜드는 이 브랜드의 메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그 뭐 가방은 이걸 사고 만약에 이 가방을 들 때는 옷은 이런 스타일 약간 그 옷 만약 샤넬이라고 치면은 샤넬 옷을 입지 못하지만 샤넬의 스타일 어떤 그런 브랜드 디자인을 반영한 옷을 입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입고 막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뭐 고급 가방을 들고 막 그렇게 옷을 갖춰 입었다고 했는데 현실은 이제 뭐 집에서 사실은 애기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하철에서 낑겨서 이렇게 출근을 하고 내가 생활하는 이 모습과 내가 추구하는 이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합치되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 왜 101마리 달마시아는 나오는 마녀 할머니 같은 분 기억나요? 그 모피 코트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입고 지하철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런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나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겉모습을 쫓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앞에 나왔던 그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을 산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 슈퍼스타 그 아디다스 슈퍼스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계속 이제 그런 코디에 참고해야지 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똑같은 신발이나 비슷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대유행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디다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측에서 이제 밀어보겠다, 스탠 스미스 시리즈를 밀어보겠다고 하면서 또 막 그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셀럽들이 그 신발을 다 신고 있게 된 거고 그쵸. 집에서 보는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사고 싶다 하고 저도 막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한 번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고 나서 보니까 이미 길에 나가면 그 똑같은 신발 신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이거는 포기야. 안 신어야겠다 해야 되는데 나는 저 신발은 아니지만 비슷한 신발을 차라리 빨리 사서 유행 내내 신고 나는 이거 정리해버리겠어라고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저렇게 유행 따라하지 않겠어 마음을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가운데서 계속 갈팡질팡 하다가 유행 끝물에 사거나 신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나 샀는데 이제 유행 끝났어. 난 이제 스키니진에 마음을 좀 열었는데 스키니진 이제 아무도 안 입어 뭐 이럴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걸 내 스스로가 빨리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유행이든 뭐든. 갑자기 막 추억이 생각나는데 저는 패션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패션을 조금 알면요. 오히려 그 안 사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즌이 지난 것들을 팔아요. 계속. 근데 나는 몰라요. 카피인지도 모르고 그게 한 3년 전 나왔던 카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패션 아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3년 지난 트렌드의 카피 제품이잖아. 안 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예쁘다 이러면서 저는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정말 그 패션 광고 대행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예뻐 보이는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때 보자마자 그거 끌로에 아니야? 끌로에 샀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그러고 또 어떤 옷 입고 있으면 막 라벨을 뒤집어서 막 확인하세요. 막 그쪽 계열이 막 그래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쇼핑몰에서 그 예쁜 원피스를 봤어요. 근데 이거 예쁘다 정말 내 스타일이네. 제가 짐머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원피스 하나가 막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근데 그 브랜드를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항상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그 카피한 제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갑자기 살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진품을 살 수도 없지만 카피본도 사지 않겠다. 그리고 이미 시즌이 지난 거였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이 확 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면 좀 오히려 내가 지난 시즌을 카피품을 너무 예쁘다면 사지 않을 수 있겠다. 패션 쪽은 굉장히 그 디자인 하나가 유행했다 치면 모든 브랜드가 그 디자인을 카피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런 명품 브랜드는 필요 없어. 그런 건 너무 속물적이고 나는 튼튼하게만 하면 돼 하고
막 지하상 가서 10,000원짜리 샀다. 이 10,000원짜리는 유명 브랜드의 카피 디자인을 한 게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렇다면 나는 이런 걸 싸구려 이런 거 사지 말고 나는 이 브랜드 핵심 가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 갖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진품 하나 사는 게 나머지 소비를 다 안 하게 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즌별로 패션이 그렇게 퍼져요. 예. 쇼가 시작되고 그 쇼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중국에서 바로 샘플을 막 돌려요. 그러면서 막 퍼져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뭐 어릴 땐 정말 더 몰랐었기 때문에 이거 예쁘다 하고 사는 거죠. 동대문이 그렇게 시작해서 인기가 많아진 곳이잖아요. 네. 카피본 많이 나서 재밌네요. 좀 딴 세상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 내고 나서 얘기 들었던 게 그 저 남기로 고를 때 제가 정리할 때 숫자를 다 센 다음에 네. 종류별로 뭐 줄무늬 티면 줄무늬 티별로 쫙 아니면 까만 바지는 까만 바지별로 쭉 한 다음에 1등만 남기고 또 2등은 스페어로 간직한 다음에 나머지 버리는 과정을 보더니 이거 패션 쪽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 디자인을 쫙 다 만들어 놓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대요. 그래서 1등 디자인이 출시가 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다른 분들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댓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책이 많죠. 책도 정리 그런 식으로 하죠. 저는 지금 저도 책 정리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책도 보니까. 일단은 다 꺼내야 되죠. 어떻게 네.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다 꺼내서 숫자를 한번 세보고 충격을 1차로 받고 그게 중요하는구나. 충격을 네, 네. 받고. 그리고 옷이 멀쩡해 보여서 못 버리는 옷들이 있는데 실제로 네. 맞아보면 이제 안 맞거나 약간 체형이 변하잖아요. 몸무게 문제가 아니라 뭐 안 맞거나 지금 내 나이에 못 입을 옷부터 일단은 버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다들 일반적으로 하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 멀쩡한 옷들 안에서 이제 1, 2등을 고르느냐 하나씩 다 입어봐야죠. 다 입어보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거 한 종목 할 때 하루 이상 걸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친구들한테 막 보내서 카톡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올남길까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제가 진짜 전화해서 진짜 울었냐고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니까 이거를 정리를 정말 꾸역꾸역 하면서 이제 버릴 옷들을 정말 다 이제 보내려고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우셨대요. 근데 여기 책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내가 그 옷을 사서 남편분이 내가 그 옷을 살 테니까 너는 나에게 빌려 입어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울었으면 그랬을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얘를 먼 곳으로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 순간만 뛰어넘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네. 그 순간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어가지고요. 시즌마다도 애들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즌 바뀌잖아요. 그거를 정리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철 바뀔 때마다.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애들이 옷은 있는데 안 맞거나 미묘하게 안 맞거나 덥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것도 계속 해줘야 돼요. 저 딸들이 계속 크니까. 딸이 몇 살 차이예요? 2살 차이요. 그럼 물려줘요? 그쵸, 올려주죠. 근데 첫째 아이가 조금 뭘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계속 얼룩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물려 입혀야 되는데 그렇구나. 과일물 지고 이러면은 안 지워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시즌별로 옷 정리 정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니트. 입지 않더라도 보관만 하더라도 서로 부딪히면서 보풀 같은 게 계속 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솎아내는 과정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솎아낸다는 게 버린다는 거죠? 걸러내서 좀 상태가 안 좋은 건 버린다? 상태가 안 좋은 건 버리고요. 네. 네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있는 옷으로 잘 입어보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 수선도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뭐 코트며 전 사실은 체형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티셔츠 하나를 사도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제 몸에 맞게 다 수선해서 입었어요. 뭐 엉덩이가 맞으면 허리가 보통 안 맞고 가슴이 맞아요. 맞으면 허리가 너무 뜨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체형에 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컴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제가 뭐 책에 나오잖아요. 앞에 삼선도 붙여보고 코트도 반으로 잘라보고 다 했는데 그거 정리하면서 다 아웃되고 없어요. 수선해서 입을 만한 옷은 애초에 그냥 내보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나랑은 인연이 아닌 거다. 수선할 애초에 마음에 정도에서. 안 들었고 안 입을 옷이었다. 저는 이 이미지 메이킹 강의 듣는 것도 되게 신선해 보였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면 누가 나를 짠하고 변신시켜줄 줄 알고 사실은 들었었어요. 영화처럼, 네. 그 프리티 우먼처럼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옷도 바꿔주고 머리도 네. 바꿔주고 이런 건 줄 알고 맞아. 갔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웃는 모습을 매일매일 셀카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데 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컴플리트 덩어리를 했던 게 쌍꺼풀도 없고 턱도 얼굴도 너무 크고 네모나고 뭐 여드름 피부에다가 웃으면 남편이 맨날 망아지처럼 여기 잇몸이 보인다 그러고 뭐야 난 표도 너무 나야겠어. 망하지요. 약간 귀엽다고 네네네. 한다고 하는 말인데 여자는 네. 그렇게 귀엽게 들리지 않잖아요. 네, 화나요. 그리고 약간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음. 뭔가 거기에 비해 다리는 또 너무 짧고 트집을 잡자면 한도 끝도 없고 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너무 비교되는 것 같고 약간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도 제가 졸업 사진도 없고 단체 사진에도 거의 제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 있거나 다른 사람 뒤에 반에 숨어요. 이렇게 가려 있고 막 이런 네네네. 친구들 있잖아요. 일부러. 네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억지로 이제 숙제로 셀카를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웃을 때 십몇 년을 남편이 똑같다는 거예요. 표정이 이러고 있대요. 이렇게 잇몸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이렇게 찍었는데 어. 맨날 찍어서 올리는데 제발 이빨을 좀 보여달라고. 그냥 단톡방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서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빨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찍었는데 훨씬 낫다고 다음에 좀 더 활짝 웃어보라고 네. 해서 점점 조금씩 계속 활짝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 컴플렉스는 나만 신경 쓰지 맞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나다움을 보여주는 게 나았던 건데 그걸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이미지 메이킹 수업이라는 게 음. 인생을 바꾸네요. 와, 그러네요.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인생 어떤 고치네. 나의 하나의 틀에서 나온 그런 느낌. 네네. 그러니까 웃는 거를 이빨 보이게 웃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루즈핏을 입으면 난 루즈핏을 입으면 정말 그냥 이만해 보여 약간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근데 전문가가 입어보세요. 이렇게 안 입어봤던 스타일을 한번 입어보세요. 잘 어울려요라고 해주니까 네. 정말 잘 어울리나? 그전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야 농담하지 마 막 이랬는데 뚱뚱해 보이잖아 막 이랬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새로운 분야의 도전도 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귀걸이도 해보게 되고 이런 머리도 해보게 되고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차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화장법이랑 뭐 가르마랑 가리마 같은 것까지 다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맞아요? 네, 하나씩 다 집어주시긴 하지. 근데 저는 특히 또 막 얼굴이 크다는 컴플렉스 있어서 항상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앞머리를 내리니까 여기가 더 이만해 보인다고. 저는 그래가지고 앞머리도 이렇게 길러서 이거 사람이 마음을 깨기가 힘든 게 하다가 결국 다시 자르게 돼요. 굉장히 마음을 깨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시 돌아가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알려줬는데 다시 옛날 스타일 결국 돌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하나씩을 깨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갑자기 팁 하나 생각났어요. 이렇게 집에서 왜 아까 옷 하나하나 다 입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살짝 화장을 하세요. 안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얼굴이랑 밖에 나갈 때 화장한 얼굴이 많이 달라요.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분들은.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옷을 입었을 때 화장 안 하고 입으면 되게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페아널 이유 그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게 내 표정이 화사하고 내 피부나 이런 게 다 잘 정돈돼 있으면 네. 옷이 확 살거든요. 근데 집에 막 머리도 막 이렇고 막 표정도 막 뭐야 이 옷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보면 네. 옷도 다 좀 죽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저 늘 그냥 편한 옷을 입었더니 아내가 너무 뭐라고 해갖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좀 남성분들은 옷의 그런 그 카테고리랄까 이게 별로 안 많아요. 셔츠, 뭐 티셔츠 맞아요. 몇 개 없어요 아이템들이. 그래서 사실 다채롭게 입는 분들은 굉장히 멋쟁이 분들이죠.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오히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효과가 크게 그쵸 보이지. 그쵸. 정리하려면 더 좀 쉽고 근데 여자분들은 옷의 그 형태와 색감과 그 재질이 너무나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좀 정리하기가 좀 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버릴 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네. 좋은 재질의 옷을 이 가격에 샀는데 이걸 내가 버려야 하다니 막 알파카가 몇 프로가 들어갔는데 이게 막 이런. 저는 이것들 다 모으면 아이들과 인형 만들기 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해서 너무 버리기 싫어가지고 뭔가 손대는 순간 일이 벌려지는 순간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다 정리하고 그럼 일단 다 꺼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분야별로 일단은 다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그 아. 안에서 1등만 남기고 제가 2등을 꼭 남기라고 말씀드린 게 제 책의 특징이에요. 다른 책도 다 봤는데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정리하고 인생 행복해지고 끝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확 바뀌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수표를 남긴 게 1년 사이에 만약에 이 옷이 닳았는데 티셔츠 같은 것도 금방 변색되거나 하니까 네. 내가 혹시나 이 옷이 못 입게 됐을 경우에 옷을 사고 싶은 욕구가 나올까봐 스페어를 한 개 남겨놨던 건데 남겨놓고 나니까요. 만약에 티셔츠를 먼저 분류했단 말이에요. 근데 치마나 바지를 그 다음에 분류했는데 이 바지나 이 치마에 이 상의가 안 어울려서 네. 스페어로 교체 서로 스페어와 이게 원픽과 스페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건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게 계속 이렇게 고민해 나가는 과정, 다른 옷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네. 이런 과정을 위해서 약간 스페어를 그래서 저는 한 칸 정도를 옷 그 창고라고 붙여놓고 거기 그 스페어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옷을 살 때 장롱을 열고 제 그 창고 안에서 옷을 사는 거죠. 제 옷을 이런 식으로 꼭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에 뭔가 다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카테고리별로 옷을 무조건 하나만 남겨놔요? 하나는 그러니까 제일 잘 입는 거. 왜냐하면 이게 예. 외출할 때 결국은 1등 제일 예뻐 보이는 옷을 입고 나가게 돼요. 그쵸. 2등의 옷은 계속 2등으로 남아서 3등의 옷 3등 남아서 결국 그 옷을 안 입게 된단 안 말이에요. 입으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맞는데 2등까지는 남겨놔야 만약에 다른 옷이나 만약 이게 고장났을 경우에 다 옷을 안 살 수도 있고 다른 하의나 다른 거에 매치할 때 원픽과 바뀔 수도 그럴 있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 남겨놓은 게 청 자켓인데 나중에 또 하나 남겨놓은 게 청바지면 청청이 되니까 뭐 이럴 때 패셔니스타가 곤란하니까 되겠네. 청청이 그런 패셔니스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걸 남겨놔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분류법 네. 이제 1등이라고 그냥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책 읽고도 가슴에 남아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했던 게 뭐냐면 길에서 전 남친과 마주쳐도 괜찮은 옷.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단순함의 즐거움인가 여기 책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서양 쪽에서 쓰셨는데 이 말을 보는 저도 완전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이제 블로그에 올려봤는데 어느 분이 댓글로 그러네요. 전 남친한테도 못 보여줄 옷을 남편한테는 내가 매일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맨날 후줄근하게 입고 네. 있었는데 이게 뭐한 짓일까요? 그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전 남친을? 죄송합니다. 전 남친을. 발음 조심하십시오. 전 남친. 아쉽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남편 앞에서 패션쇼를 하네요. 와우. 남편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사진을 아니, 찍어서 청취자분들 중에 남편 없는 분들 있잖아요. 사진을 아우, 찍어서 아빠한테 하면 되지 뭐. SNS에 올리면 누군가는 그거 좀 봐주세요. 그치. 이거 좀 그래서- 봐주세요 하고 올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뭐 1일 남편 하나 부르면 되지 뭐. 그 핑계로 한번 러브라인 봐달라고. 예. 그 니트를 너무 사랑하는데 니트를 입으면은 그냥 거대한 동그란 덩어리였다. 뭐 이런 표현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어울리지 네, 않아서 맞아요. 걸어두고 좋아해요. 아니 저는 남편한테 되게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되게 섹시한 이미지거나 약간 강한 언니 스타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지? 21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전사 같은 스타일. 좀 이제 CL 이런. 그렇게 강하게는 못하지만 무대 의상처럼 못하지만 좀 그런 느낌의 옷 있잖아요. 좀 강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섹시하고 이런 옷을 좋아했는데 그런 옷을 추구하면서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입고 갔었는데 어느 날 편하게 그냥 캐주얼 입고 갔는데 섹시한 스타일보다 귀여운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단 하나의 뭔가 어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는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어필을 하는데 안 어울리고 귀여운 게 어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했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남이 보기에 좋은 옷을 네.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면은 그거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옷인지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이 옷을 입을 때 난 내가 좋아하는 옷 입어서 기분이 좋아라고 명확하게 맞아요. 스스로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 얼굴만 완전 클로즈업 된 얼굴이에요. 네. 근데 딱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화장을 한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얼굴 세 개 중에 어떤 게 예쁘냐. 근데 표정이 약간 미세하게 달라요. 그 저는 1번을 골랐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얼굴만 찍고 옷은 안 보여요. 근데 옷을 다 다르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옷은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있었고 두 번째 옷은 왜 진짜 왜 수면 바지 같은 옷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게 사람 표정에 미묘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입었느냐. 네, 내가 오늘 내가 네. 꾸몄어. 오늘 나 정말 좀 완벽한 듯. 뭐 이런 느낌일 때 표정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잘 갖춰 입는 건 또 그런 자존감, 네. 자신감의 발현일 수도 있겠네요. 괜찮네요. 네,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패션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자존감의 표현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옷 때문에 아니면 보이는 부분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없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가를 체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처음 만난 수강생들끼리 서로 어떻게 첫인상이 보이는지 체크해줘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쵸. 이런 사람이 했는데 보기에는 그렇지 않구나. 이 간극을 이제 메워가는 거죠. 네. 작가님은 어땠어요? 그거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상대방은 자기를 어떻게 봤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고 그런 게 어떤 간극이 있었나요?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약간 편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약간 단정해 보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면서 저도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떤지 잘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해 준 걸 보면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네네. 수 있었다. 이렇게 피눈물 나게 옷들을 등수를 매겨가며 또 너무 사랑한 옷들을 보내고 나서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옷을 안 사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옷을 샀던 거는 내가 바라는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옷을 샀구나 하고 그냥 깨달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옷을 처음에 1년 차 2015년도에 했을 때는 여기 옷을 다 세질 못했거든. 해다가 사실 실패해서 여기 벌수가 안 샜는데 일단 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네. 일단 반으로 줄인 게 이제 700 몇 벌이거든요. 사실은 1500벌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홀릭이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네네. 근데 이거를 1차 정리할 때 블로그에 계속 제가 옷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신 분들한테 갖고 싶은 옷이 있다고 막 댓글 주시면은 맞아요. 보내주겠다고도 하고 이걸로 벼룩을 해서 돈을 모아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일단 돈을 받고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시면 얼마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기부하겠다고 했더니 동네 택배 언니가 또 그러면 내가 택배비를 싸게 해줄게요 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기부가 1차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때 경험으로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일단 아름다운 가게도 보내서 기부를 하고 옷을 판 돈으로도 기부를 하고 제가 직접 이제 바자회에 나가서 이제 팔아서 해서 그때 또 블로그 이웃분이 자기가 봉사활동하는 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여기를 퇴소해야 된다. 그때 교복만 입던 아이들이 입을 사복이 좀 부족하다. 그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옷을 보내줄 수 있겠냐 해서 그분들한테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또 다른 분들이 내 옷도 보내달라고 막 보내주시고 이게 작게 시작한 일인데 점점 이렇게 좋은 일로 변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내가 되는 방법이 쇼핑뿐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리해가면서 또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멋있다. 기회를 받을 수 있구나.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옷장이 가벼워지니까 또 어떠셨는지 이렇게 내가 옷을 입을 때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부터 내 옷장에 입던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까 청기영 작가님처럼 이 옷을 입을 때 내가 왜 이 옷을 선택하고 그 많은 옷을 토너먼트를 통해서 이 옷이 남았는지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 옷이 너무 이 옷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아도 이건 내가 어울리는 옷이야.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해서 이 옷을 남겼어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옷을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핏이 딱 되고 왜 입었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없어지지 네네. 않아요? 조금만 이상한 거는 이미 토너먼트에서 다 걸러지게 돼. 뭔가 마음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든 한 것들은 왜냐면 거의 몇백 벌의 옷에서 10벌 남기는 과정이니까. 저는 진짜 이거 실행해 봤을 때 신기했던 게 안 사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더 버릴 수 있게 되는가.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더 버려졌어요. 네. 어. 이 책을 다 이 정리법이나 이런 아까 이게 굉장히 가슴에 남는 그런 뭐 전남친이 아닌 건 그거 정리해라. 이거 전남친 보면 절대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멘트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저한테 메시지로 다가와서 정말 옷을 안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더 버릴 수 있게 됐을까 이게 되게 신기하고 버릴 때 좀 더 미련 없이 이건 진짜 아니었는데 내가 끌어안고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더 신기하고요. 아까 그 여름에 필요했던 옷 필요해가지고 살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지금 딱 손 입어도 아무 상관없는 옷들을 한 군데 딱 모아놓고 하니까 그 쇼핑이 필요 없었다는 것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진짜 이제 저는 원래 그런 자부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든 또 뭐 좋은 가방을 매든 안 매든 난 상관없다, 뭐 꿀리지 않는다, 그냥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정리하고 내 몸에 맞는 옷들을 더 이렇게 딱 바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몸이 명품이어야 되지 옷은 그냥 정갈하게만 입어도 그 사람 훨씬 돋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네. 운동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사이즈가 변하면은 기존에 있는 옷을 못 입으니까 그쵸, 또 조금이나 살이 빠지면 못 입게 되는 옷을 다시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그 예전에 옷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선생님이 계속 칭찬을 해줘요. 괜찮다고. 네. 보기가 괜찮다고 막 저 되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막 아기 낳고 막 살이 많이 쪘으니까. 근데 괜찮으세요. 운동을 해서 되는 몸은 탄력적이고 괜찮습니다. 계속 위로를 해주시고 옷도 맞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날씬해야 돼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는 건강하고 지금 운동 덕분에 건강해졌고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체형이 변할 수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 전후로 해서 엄청난 체형의 변화를 겪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정리를 하고자 해도 하기가 어렵겠네요. 좀 뭔가 일괄적인 체형? 그런 게 돼야 내가 남기로 또 딱 정해놓고 그래야 그걸 나중에 입었을 때도 딱 맞을 거고 그렇잖아요. 살이 그렇죠. 찌거나 그러니까 빠지거나 하면 임신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정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럴 땐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체형 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네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아기 낳고 나서 뭐 정리를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만약에 임신했고 네. 아기를 키워서 다시 옷을 입고 나갈 때가 네, 되면 네. 한 3년 정도 지나 있잖아요. 모든 유행이 다 지나가 있어요. 어. 그전에 이게 예전에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차라리 임신 기간에 정리를 하고 나 아기 낳고 새 옷 예쁜 거 입어야지.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임신하셨나 봐요. 아니면. 요즘 배가 자꾸 제가 나왔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그 말을 저한테 가끔 하긴 해요. 임신한 거. 나중을 생각하고 옷을 절대 사지 말라는 네네. 이 메시지도 여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당장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위해서 사지. 이 옷 나중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는 안 사지더라고요. 유튜버 중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언젠가 있을 파티를 위해 오는. 근데 그 파티가 영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 그런 경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옷 욕심은 별로 없는데 가끔 이렇게 가면 뭐 2월 상품이나 아니면 뭐 이벤트로 되게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가격이 되게 싼데 옷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끔 여름에 그 겨울로 옷이 지르기도 왜 하고 2월 막. 됐는지 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아내가 사주는 건 입는다며요. 예, 가끔 왜 그냥 사요 근데? 아내 옷 사러 가서 따라가서 심심해서 그냥 한두 벌 보죠. 예.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가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나는 뭐 이런 거. 정가의 옷을. 정가 세일이 아닌 예, 예. 옷. 예. 그러니까 이월되지 정가여도 않고? 제값을 주고 살 만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게 진짜 옷이라는 게 좀 자존감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네요. 나 자신을 표현한 거니까. 네. 아니 막 이렇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네. 뭐 자존감이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네. 편하게. 한번 시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 한번 가볍게 시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으로 임다희 작가님은 이렇게 실천하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본인 옷을- 스스로에게?
외출하고 와서 옷을 네. 벗고 바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 제일 좋았어요. 좋다. 맞아요. 다 옷장에 터질 것 같거든. 그게 안 되다가 옷이 네. 한눈에 보이고. 순간 네, 네. 순간 뇌가 멈췄어요. 왜 그게 안 돼? 그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순간 그런 내가 생각을 했다가, 어떤 네.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네, 취향인지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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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 네. 굉장히 지금 5세까지 이 책이 간 이유는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요. 공감하는 근데 게 많던 저는 분들이고. 왜 보면 뭐 블로그에서 이렇게 쓰시다가 나온 책이 보면은 어떨까 별로 좀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읽어봤을 때 좀 많이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철학이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철학까지 말씀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하시니까 제가 블로그 할 때는 딱 1년만 옷 안 사기였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굳이 제목을 옷 안 사고 살아보기라고 했던 거는 음. 인생의 정답이 사실은 이게 정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난 이렇게 살아봤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가볍게 좀 더 무게를 가볍게 옷 안 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네. 근데 한번 해보시는 네. 건 어떠세요? 재밌어요. 약간 근데 네. 저는 계속 좀 이런 느낌으로 살아보려고요. 그러니까 1년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옷을 드리는 느낌으로 지내보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을 네. 해보니까. 그- 1년까지 안 했지만 지금 네, 6개월. 네. 끝으로 본인 블로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생생한 얘기 담겨 있는 블로그 알려주세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이버에서 적당히 벌고 적당히 노는 사람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재밌다, 재밌다. 그렇게 제 좌우명입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노는 사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네네. 이분이 네. 진리를 아신다니까. 닉네임은 풍백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렇게 가시면 아마 된다고 이 합니다. 블로그가 계속 활성화되는 이상 책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책을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돌려보고 검증된 책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본이 있고 본 출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가 아마 그 가제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블로그에서 빵 뜬 것들이 책이 나왔을 때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반응이 좋다는 것들도 한국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됐고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외국 유명한 책들 보면요 추천사가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왜 많냐면은 가제본 보고 추천사 써준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건 검증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품백님 책 같은 경우도 이미 수많은 이 이웃들이 검증해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니까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아쉽지만 풍백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저희 다음 주 책 뭔가요, 루사님? 다음 주 책은 폰을 태어나자마자 폰이 있는 아이들의 시대 네. 포노사피엔스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할 야, 거고요. 저희 사피엔스만 2번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최재범 교수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최재봉 교수님 모시고 포노 사피엔스 하기로 하고요. 네, 임다혜 작가님과 함께한 딱 1년만 옷 안 사고 살아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